안녕하세요. 찰리오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 어떤 날은 진짜 딜리버리 하듯이 이제 가벼운 영상들이 있어요. 어저께 오전에 영상 만든 거는 사실 딜리버리 차원이었거든요. 심도가 없는. 근데 오늘 영상은 안 중요한 듯 하지만 중요한 몇몇 가지 소스가 있어요. 제가 그 몇몇 개 기사를 이제 스크랩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랑 단어랑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코인데스크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나스닥이 크립토 서비스를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실시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나스닥이라고 하면 증권 시장의 전 세계 대표 주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크립토 커런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 시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와, 진짜 제도권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의 대표인, 증권시장의 대표 주자인 나스닥에서 코인을,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 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어떤 그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를 보여드린 적 있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우리는 확신을 못해요.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나서서 움직인다? 자, 나스닥의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정확히.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 XRP가 생뚱맞게 요즘에는 좀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매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계좌도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떨궈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 XEM, 스텔라 루멘, 이오스, 네오, 미오타, 대시코인, 모네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네요. 그리고 모네로, 트론이 있고 테조스,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체인, USDT, BNB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은 뭐 검증이 끝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괜찮은 코인은 많지만 일단 나스닥이 예전서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 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레포트는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뭐 SK라든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스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한국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로 내년 어느 순간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얼핏 나왔는데 그 다음날 루머다, 거짓 뉴스다라고 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 무엇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나스닥은 코인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실시한다.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나스닥은 크립토 인덱스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이 주축으로 해서 자, 여기 코어 익스체인지는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제미니, 잇빗, 크라켄. 그리고 커스터디안들은 bit고,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제미니. 자, 이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인덱스를 만드는데 이 인덱스의 기준이 되는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스닥이 중심을 잡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우리나라에서 내가 라이트코인인가 이거 상장 폐지됐죠.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엑스인피니티, 샌드박스, 그리고 파일코인.
이게 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 XRP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특정 코인은 안 들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라고요. 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서 운용한다는 의미는 뭔가를 지금 나스닥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이 엑스테이지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이거를 브라질에 런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무슨 브라질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기관이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보다는 증권에 더 비중이 높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정적인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인 USDC를 런칭을 시켰어요. 스테이블 코인 최초로. 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지금 USDC를 런칭 시켰다는 의미는 이게 유동성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 여파가 당장 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무슨 일이 지금 시장에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왜 근데 일주일 후에 예를 들어서 2주 후에 코인이 안 오르면 왜 거짓말하냐, 왜 내피셜 돌리냐 저한테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전체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전체 구조적인 흐름. 내가 힘든 거는 내 사정이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이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사이클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는 거를 그것에 관해 그 차이에 관해서는 인지를 개인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코인베이스 있죠.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내. USDC를 찍어내서 많이 움직이는 데가 사실은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중간에 제네시스랑 같이 껴서 움직이고.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은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도 투자를 제가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실버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런 거를 코인베이스 이런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거를 전 방송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지금 숫자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면 내가 힘드니까 이건 다 묵살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베리 실버트라니 전지적인 인물도 이 사람의 존재감이 지금은 사그러들었지만 또 코인 시장이 막 활개치고 여기 포트에 있는 코인들이 막 올라가 봐요. 사람들은 또 신을 추앙하듯이 막 또 언급하면서 막 그러겠죠. 그게 사람의 괴팍한 심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코인 시장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면 내가 특정 코인에 투자를 했으면 이 일관성만 지켜도 중간 이상은 가요. 비트가 그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중간에 별의 별일이 다 있었지. 이것도 이제 좀 재미난 건데 라가르드 총재가 20이 지금 현재 총재세요. 근데 이제 한마디를 남기세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전문을 다 이렇게 쭉 봤거든요. 네,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전문에 들어있고 또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라고 책임을 돌려요. 이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도 지속적 인플레는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하면 가계 경제나 기업 경제, 자, GDP, GNP, 스태그플레이션만 도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라가르드 총재도 그걸 알고 계세요. 네, 이미.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경기가 하강됐다고 쳐요. 에? 지금도 하강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시장 경제 무너지고 있구나. 실업률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여기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푼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더 경악을 금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유엔 총장이 세계가 마비됐다. 화석연료 회사 횡재세 부과하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요. 횡재세를 부과한다? 사실은 외신에서는 며칠 전에 나왔었거든요. 횡재세를 부과되면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상 집주인한테 세금 비율을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죠. 그러면 화석연료 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요. 네,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발언을 유엔 총장께서 하시는데, 여기 시장이 불안정하면 내년에 식량 부족이 될 거다. 이게 어디부터 오는 거냐면 비료예요, 비료. 비료를 만드는 주 재료가 어디냐면 화석연료예요. 천연가스와 석유. 특히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천연가스. 이거를 가장 많이 확보해 놓은 데가 어딘가요? 자, 러시아랑 같이 지금 움직이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중국이죠. 그리고 인도예요. 인도는 작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이미 많은 양을 헐값에 공급을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판이 짜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엔 총장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식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올해 식량 부족이 안 생기는 이유는 저장고에 어느 정도 곡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서 올해 수확량이 적다, 그리고 농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게 시작되는 게 내년이에요, 내년. 그럼 내년 다면 또 이게 끝이냐? 뭐 기상이변은 거기다가 안 치나요? 그 후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4년, 5년, 6년 후치면 이게 없었던 일로 돼버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여기 보면은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많은 자본이 중국, 오히려 북미나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온다고. 동아시아, 자, 뭐 한국도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올 거다. 어디서도, 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아주 냉정한 기관 투자가, 그냥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블랙록 대표적인 데가, 그럼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숫자 노름을 하는데, 만약에 내 입장에서 동아시아가 더 수익을 많이 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돈을 빼서 일로 가죠. 북미나 유럽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미 그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제가 주장하는 바에 관해서 뭐 다 지금 하나하나 관계되어 있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 가스 수출을 늘리려는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선 추가 가동. 유럽에는 오히려 에? 뭐 가스를 끊어버리네. 실제로 끊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끊고 뭐 계약 체결이 있는데 계약도 뭐 파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중국에는 더 가스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또 다른 가스관을 낸다? 그럼 중국은 더 헐값에 더 많은 가스를 받아들인다? 네. 이런 내용이 여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말씀드린 거는 그냥 여러 개의 뉴스를 보시고 아 방향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또 뭐랑 관련이 있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했던 거랑 보시면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왜 과연 IMF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국제통화기금은 예전에 5대 기축통화가 있는데, 5대 기축통화가 있는데 거기서 비율 조절을 했잖아요. 자, 스털링화는 어떻게 되고, 유로화는 어떻게 되고, 엔화는 어떻게 되고, 달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위에나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했었죠. 이미 다 계산이 맞춰진 상황에서 정세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축통화의 비율을 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022년에 이렇게 된다, 2023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어떤 그 방향성이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한다. 기존에 없었던 축의 이동의 시작이죠. 제 방송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왜 코인 방송인데 왜 무슨 뭐 코인 개별적인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전체 대륙과 대륙 간의 어떤 뭐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뭐 어떤 이슈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런 거,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축의 이동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가상자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기존에 있는 화폐 시스템의 제왕인 달러가 영원할 거고 강건할 건데 뭐하러 투자를 뭐하러 하나요? 과거가 지금과 같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건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제가 모티브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의 내피셜로 모든 것을 한다. 근데 저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사업가나 이런 분석가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뭐 분석가도 될 수 없겠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혀있는 사람들, 오픈되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만난 사람 중에 20대 중반이 있는데 그냥 분석가나 세계 정세나 아니면 흐름을 볼 때 웬만한 50대, 60대 전문 지식인들보다 더 뛰어난 친구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걔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이런 것에 관해서 그냥 오픈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영상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인 흐름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